야, 박 실장, 오늘도 수고했다. 다들 앉아라.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한 잔씩 쭉 들이켜. 형님, 덕분에요. 저희가 뭘 했다고 이렇게 거한 대접을 해주십니까? 송구스럽습니다. 박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보스의 시선을 피해 잠시 흔들리는 듯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던 김 전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채웠다. 뭘이야. 너희가 밤낮 없이 뛰어준 덕분이지. 특히 우리 재혁이. 요새 아주 물이 올랐어. 물이. 앞으로 우리 조직의 기둥이 될 놈이야. 내가 너를 특별히 아낀다는 거 잊지 마라. 보스는 재혁의 어깨를 툭 치며 활짝 웃었다. 재혁은 보스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하는 듯 겸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흔들림 없이 깊은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형님, 과찬이십니다. 다 형님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죠. 저 같은 놈이 뭘 안다고요. 그저 형님 곁에서 배우고 따를 뿐입니다. 하하하, 겸손하기는. 자, 한 잔 더. 이 잔은 재혁이를 위해, 우리 조직의 미래를 위해. 다시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는 미묘한 불협화음이 섞여 있었다. 보스의 눈에 담긴 신뢰와 재혁의 눈에 스치는 복잡한 감정이 대비되었다. 박 실장은 조용히 술잔을 비웠고 김 전무는 턱을 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형님, 그런데 요즘 바깥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 실장 쪽이랑 김 전무 쪽에서 말이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조직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됩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건 늘 보스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던 조직원 중 한 명인 용수였다. 그의 말에 좌중의 분위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왁자지껄하던 분위기가 일순간 정지하는 듯했다. 김 전무. 그 늙은 여우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박 실장은 또 뭐고?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려 드는가? 내가 준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은 모양이군. 보스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김 전무와 박 실장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김 전무가 자꾸 형님 뒤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흘리고 다닌답니다. 형님께서 너무 무르다는 둥,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둥. 박 실장도 거기에 동조하는 눈치고요. 심지어는 형님의 자리를 넘본다는 위험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들은 바로는 이미 몇몇 세력과 은밀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안일했나. 그 놈들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해? 내 손으로 키운 놈들이 잊었나 본데. 이 바닥에서 배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군. 이 모든 영광이 누구 덕분에 가능한 것인지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겠어. 보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테이블 위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했다. 재혁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고 보스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그들의 싹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고 형님의 권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형님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의 눈빛은 맹렬히 타올랐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모습은 마치 보스를 향한 충성심의 표출인 동시에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야망의 그림자 같기도 했다. 재혁아, 너무 나서지 마라. 섣불리 움직이면 괜히 시끄러워진다.
내가 조용히 처리할 테니 넌 하던 대로만 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불필요한 피바람은 원치 않는다. 보스는 제혁을 제지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 제혁을 향한 깊은 신뢰와 함께 조직 전체를 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보스는 제혁의 충성심을 높이 샀지만 동시에 그를 길들여야 할 필요성도 느끼는 듯했다. 예, 형님. 형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형님께서 마음 쓰실 일이 없도록 제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모든 상황을 주시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형님께 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혁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김 전무와 박 실장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등 뒤에는 이미 차가운 칼날이 겨눠진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식사는 더 이상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보스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듯했다. 며칠 후 보스의 사무실. 묵직한 가죽 의자에 앉은 보스는 시가를 길게 빨아들이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진한 시가 향이 가득했고 그 향기는 마치 그의 고뇌와도 같았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제혁이 들어섰다. 제혁아, 어서 와라. 앉아. 할 말이 있다. 중요한 이야기다. 보스는 제혁에게 손짓하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고뇌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제혁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보스를 예리하게 탐색하는 듯했다. 형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이신지. 혹시 김 전무와 박 실장 일 때문이십니까? 제혁은 조용히 물었지만 그의 질문 속에는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는 듯한 자신감이 엿보였다. 보스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끄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혁을 응시했다. 요즘 김 전무랑 박 실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건 알고 있지. 그들의 야욕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이미 뿌리 깊게 박혀 있더군. 심지어 나를 은밀히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꾸미고 있다는 첩보까지 입수했다. 내 목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야. 보스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제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조직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예, 형님. 그래서 제가 조용히 손 좀 봐주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불순한 의도가 가득했습니다. 형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믿으셨습니다. 제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냉철한 판단력과 비수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운 듯한 여유로움마저 느껴졌다. 보스는 그런 제혁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내일 밤, 김 전무와 박 실장을 포함해서 주요 간부들 다 모여라 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끝낼 것이다. 내가 직접 이 칼을 뽑아들어야만 조직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 보스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조직의 보스로서 자신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려는 듯했다. 제혁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감정을 숨겼다. 예, 형님. 혹시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모두 모이면 만약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형님을 위협한다면 저희로서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성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제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보스를 향한 걱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보스의 결정을 만류하려는 듯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보스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했다. 걱정 마라. 내가 이 조직의 보스다. 내 말 한마디면 다들 꼼짝 못할 거야. 이 바닥에서 내 이름이 가지는 무게를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 넌 내 옆에서 든든하게 있어 주기만 하면 돼.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서지 마라. 알겠나? 보스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는 제역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만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명심하겠습니다. 형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형님께서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자처럼 형님을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형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제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충성심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다음 날 밤, 인적이 드문 외곽에 위치한 비밀 아지트. 낡고 허름한 창고 안에는 어둠과 함께 묵직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중앙에는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조직의 주요 간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모두의 표정에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제혁은 보스의 옆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형님, 다들 모였습니다. 김 전무랑 박 실장도 와 있습니다. 약속대로 빠짐없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래. 좋아. 예상대로군. 이제 내가 직접 이 사태를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군. 보스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발걸음은 묵직했고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의 등 뒤에는 제혁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모든 시선이 보스에게 집중되었다. 다들 앉아라.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이 자리는 우리 조직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 내 말에 귀 기울여라. 한 마디라도 놓치지 말고. 다름이 아니라 요즘 우리 조직 내부에 불순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누군가 내 뒤에서 딴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도, 그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도. 보스의 시선은 김 전무와 박 실장에게 정확히 고정되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들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김 전무와 박 실장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이내 가면 같은 표정으로 바뀌었다. 김 전무, 박 실장. 할 말 없나? 감히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내 권위에 도전하려 했던 너희들의 행동에 대해 변명이라도 해볼 생각은 없느냐? 보스의 질문은 마치 심판의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김 전무와 박 실장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잠시 망설였다. 그들의 입술은 바싹 마른 듯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형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사람들입니다. 형님께 대한 충성심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건의를 드렸을 뿐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정말 그럴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뒷돈을 챙기고 내 지시를 어기고 심지어는 내 자리를 넘본다는 소리까지 들리던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더 이상 이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헛소리까지 짓거리고 다녔지. 너희들의 추악한 욕망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더군. 내 귀에 들어온 첩보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형님, 오해십니다. 누가 감히 그런 헛소리를 퍼뜨리는지
저희를 모함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부디 저희의 진심을 헤아려 주십시오. 헛소리. 내가 직접 확인한 정보다. 너희들, 나를 뭘로 보고 감히 이런 짓을 벌여? 내가 너무 관대했나 보군. 내 너희들을 믿고 이 자리까지 올려줬는데 그 믿음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보스가 탁자를 세게 내리친다. 쿵 하는 소리가 창고 안에 크게 울려 퍼졌다. 그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다. 테이블 위의 모든 물건들이 흔들렸고 유리잔은 금방이라도 깨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모든 조직원들은 보스의 분노에 몸을 움츠렸다. 자, 여기 앉은 우리 식구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해라. 누가 먼저 내 뒤통수를 칠 생각을 했지? 누가 먼저 이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나? 누가 먼저 나의 자리를 탐냈나?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목숨만은 살려줄 수도 있다. 마지막 기회다. 형님, 잠시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다 알아서 이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형님께서 더 이상 마음 쓰실 일 없도록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형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자들을 모조리 정리하겠습니다. 재혁은 보스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보스는 재혁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려 했다. 재혁아, 넌 잠자코 있어.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내가 이 조직의 보스고 이 바닥의 법은 내가 정하는 거다. 누구도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할 수 없어. 내가 직접 나서서 이 혼란을 잠재울 것이다. 보스는 재혁을 제지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재혁을 향한 불신이나 의심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위를 과신하는 듯했다. 재혁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이내 사라졌다. 갑자기 재혁이 보스의 허리춤에서 칼을 빼든다. 번뜩이는 은빛 칼날이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빛났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랐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두는 얼어붙었다. 정적만이 창고 안에 가득했다. 재혁아, 너 지금 뭘 하는 거냐? 감히 나를 나에게. 재혁의 칼이 보스의 옆구리에 깊숙이 박힌다. 피가 솟구치며 보스의 흰 셔츠를 붉게 물들였다. 보스는 고통에 찬 신음성을 내뱉으며 재혁을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함께 극심한 고통이 교차했다. 모두 경악한다. 일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형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님께서는 너무 낡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필요합니다. 형님께서 이끄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이 조직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형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재혁은 눈 하나 깜짝 않고 보스를 내려다본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후회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칼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줬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보스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진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든 옆구리를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재혁을 향한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처절한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재혁은 보스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무심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재혁아, 너 미쳤어. 지금 형님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감히 보스를 해하다니. 너는 이제 끝이다. 이 조직에서 발붙일 곳은 없을 줄 알아라.
박 실장이 소리치자 재혁의 부하들이 박 실장과 김 전무를 제압한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고 마치 사전에 계획된 듯 정확했다. 박 실장과 김 전무는 순식간에 제압당했고 그들의 몸은 바닥에 뒹굴었다. 이봐, 박 실장. 당신도 똑똑히 봤을 거 아니야. 형님은 더 이상 우리를 이끌 수 없어. 시시대가 변했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당신은 너무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 이젠 더 이상 당신이 설 자리는 없어. 재혁은 박 실장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박 실장을 향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내가 감히 주제 넘게 어딜 감히 이 조직은 형님의 것이야. 너 같은 놈이 감히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박 실장이 재혁에게 대들었지만 그의 말은 이미 힘을 잃은 외침에 불과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재혁의 배신에 충격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는 듯했다. 주제 넘어. 형님은 너무 낡았어. 이제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고. 내가 이 조직을 더 크게 만들 거야. 형님이 이루지 못했던 모든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더 강하게, 더 잔혹하게.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조직을 이끌 방식이다. 재혁이 박 실장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린다. 박 실장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고 그의 얼굴은 퍼렇게 질렸다. 재혁의 힘은 압도적이었고 박 실장은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김 전무, 박 실장, 당신들도 이제 선택해야 할 거야. 나에게 충성할 건지 아니면 저기 쓰러진 보스처럼 될 건지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재혁이 박 실장을 바닥에 내던진다. 박 실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재혁을 노려보았다. 김 전무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재혁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저항할 의지가 사라진 듯했다. 형님 어째서 내가 너를 친자식처럼 아꼈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줬는데. 보스가 희미한 목소리로 재혁을 부른다. 그의 눈에는 이미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재혁에게 호소하는 듯했다. 배신당한 고통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절망이 그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재혁은 보스의 말에 아무런 반응 없이 차갑게 돌아서서 부하들에게 명령한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듯했다. 처리해. 깔끔하게.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라. 이 밤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지워져야 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누구도 이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재혁의 부하들이 보스에게 다가간다. 보스의 마지막 숨결이 끊어진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한 채 멈춰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당한 자의 비극적인 슬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창고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모든 것은 재혁의 계획대로 흘러갔다. 재혁은 피 묻은 칼을 든 채 모두를 싸늘하게 응시한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맹수와 같았고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모든 조직원들은 그의 시선 아래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제 내가 이 조직의 보스다. 거역하는 자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명심해라. 이 자리에서 내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저기 쓰러진 보스처럼 될 것이다. 나의 말은 곧 법이다. 모두 두려움에 떨며 재혁 앞에 고개를 숙인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새로운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담겨 있었다. 누구도 감히 재혁에게 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의 카리스마는 이미 조직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좋아. 다들 들었지? 오늘 밤부터 이 조직은 내가 접수한다. 이제부터 내 지시만 따른다. 알겠나? 누구든 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할 것이다. 나의 시대가 열렸다. 모두 일제히 대답한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보스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미 제혁의 소나귀에 완전히 들어간 듯했다. 창고 안에는 제혁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예, 보스. 제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스의 시체를 내려다본다. 그의 미소 속에는 승자의 냉혹함과 함께 지나간 모든 것에 대한 미련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형님, 편히 잠드십시오. 형님의 못다 이룬 꿈, 제가 마저 이루겠습니다. 더 크게, 더 강하게. 이것이 바로 형님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저는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이 조직을 세계 최고의 조직으로 만들 것입니다. 형님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다만, 그 역사의 새로운 장은 제가 쓸 것입니다. 제혁의 눈빛은 야망과 냉정함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더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보스가 아니라 제왕이 되려는 듯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준비된 운명이다. 이젠 나만의 방식대로 간다.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 없어. 내가 가는 길이 곧 법이고, 내가 세우는 것이 곧 질서가 될 것이다. 이 도시의 왕은 이제 나다. 이 모든 것을 나의 발 아래에 두겠다. 제혁의 뒤로 조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새로운 보스를 향한 맹목적인 복종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피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창고 안에는 죽음의 냄새와 함께 새로운 권력의 서막을 알리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혁의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더욱 거대하게 드리워졌다.